이치고에게 호로와, 나루토에게 구미와, 브루스 배너에게 헐크와, 손오공에게 슈퍼 사이야인이 있다면 루피에게는 기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적왕이 될 남자 루피의 공격기를 몇 배 혹은 몇십 배로 강하게 해주는 기어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피가 처음으로 기어라는 이름을 붙인 기술을 사용한 건 만화책을 기준으로 원피스 40권에서였습니다. 당시 워터7에서 사이퍼폴 넘버 9을 맞닥뜨린 이후에 육식, 즉 직원, 체, 지회, 람각, 철괴, 월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간 병기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루피는 이 육식의 능력자들 그리고 이전에 로빈을 쫓아온 아오키지와 싸웠을 때 본인이 약하다면 동료들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루피 본인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공격기 기어를 생각해냅니다. 가장 초기 단계인 기어 세컨드는 NES 로비로 로빈을 찾으러 간 루피가 사이퍼폴 넘버 9의 블루노와 싸울 때 보여주는데요. 당시 싸움을 회상해보면 루피는 이미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블루노와 동등한 수준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지 싸움이 계속 동등하게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건 물론이고, 블루노를 제외한 남은 사이퍼폴 넘버 9과 싸울 때 스태미나가 부족해지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쓰러뜨리고자 기어 세컨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시 기어 세컨드의 준비 과정을 보면 발끝부터 가슴 부분까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말 그대로 증기기관과 같이 연기를 온몸에서 뿜어내는데요. 루피는 내 공격기는 모두 한 단계 진화한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자 블루노는 압도적인 차이로 지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루피가 Z라는 단어를 붙여서 공격기를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 속도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공격을 할 때만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나름 육식의 초인이었던 블루노가 시각적으로 파악을 못할 정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기어 세컨드 속 원리는 고무인간인 루피가 혈관에 펌프질을 해서 피가 흐르는 양, 즉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 작용으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양상입니다. 이게 곧 루피가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윗단계인 기어 세컨드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작용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파괴력과 속도가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게 당연지사지만, 다행히 블루노와의 싸움에서 딱 3대만 때리고 싸움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왕 실버즈 레일리와 2년간의 수련을 끝낸 루피는 2년 뒤에 다시 나타나자마자 파시피스타를 일격으로 박살냈는데, 이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일격을 가하는데 사용한 왼팔에만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기어를 사용하는데 능숙해져서 신체의 일부에만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이제는 거기에 폐기까지 두르기 때문에 2년 후의 이름만 같은 기어 세컨드지 이미 모든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몸을 다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로감이 줄어든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2년 후의 설정에서부터는 루피가 패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무장색 기어 세컨드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인 해적단의 선장 호디에게 사용한 고무고무 레드 호크였습니다. 무장색을 둘렀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승한 걸 넘어서 바닷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유사한 열이 올라왔으면 기어 세컨드를 사용할 때 연기가 올라오는 게 신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라는 걸 추론할 수도 있고, 공격력을 말할 것도 없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장색 기어 세컨드는 이제 선장급이랑 싸울 때는 루피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최근에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싸움이나 빅맘 해적단의 크래커와 싸울 때도 이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어 서드입니다. 기어 서드는 블루노와의 싸움 이후에 사이퍼폴 넘버 9 중 가장 강한 로브루치와 싸울 때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기어 세컨드가 속도와 파워를 모두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었다면, 기어 서드는 힘과 공격 범위만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한방으로 끝내기 위한 기술인데, 비록 로브루치는 고무고무 거인의 총을 맞고도 한방에 끝나지는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의식이 날아갈 뻔했다는 걸 인정하기도 합니다. 기어 서드의 원리는 루피가 엄지손가락을 물고 공기를 주입해서 신체의 일부를 거대화하는 건데, 이를 뼈풍선이라고 부릅니다. 고로 풍선처럼 피부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뼈 자체를 부풀리는 거라서 솜방망이 편치랑은 거리가 멀고, 이 뼈풍선을 다리로 이동해서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했을 때는 군함을 반으로 쪼개버리기도 할 만큼 강력합니다. 한계라면 역시나 크기가 큰 만큼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는 거고, 거기에 기어 서드를 사용한 시간만큼 몸이 쪼그라들게 된다는 전투 상황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브루치랑 싸울 때 꼬마가 잠시 되어서 도망다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기어 서드도 레일리와 만난 이후에는 무장색으로 둘러지며 전투 후에 루피가 작아진다거나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는데요. 무장색을 함께 사용한 이후에는 공격기의 네이밍이 거인의 무엇무엇이라고 붙이지 않고 코끼리, 그리즐리 매그넘 등 큰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어서드의 무장색을 두른 공격기들은 칠무에나 사왕 바로 아래의 급 보스들에게 피니쉬 기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인 해적단의 호디존스에게는 코끼리 총난타를, 시저 클라운에게는 그리즐리 매그넘으로,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돈 칭자오와의 전투에서는 천둥 코끼리 총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돈 칭자오와 싸울 때는 번개와 같이 스파크가 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얼음 장벽을 부수던 돌머리와 무장색 기어서드가 맞닥뜨리는 걸 더 격렬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보자면 돈 칭자오와 루피 모두가 폐양색 패기를 내뿜으면서 싸웠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술들은 로브루치와 싸울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속도도 빠르고 강하며, 싸움 이후에 루피가 어린이처럼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를 같이 사용한 경우인데요. 작중에는 딱 한 번 전 칠무에인 게코 모리에와 싸울 때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뼈풍선으로 몸을 부풀린 후에 기어 세컨드 속도로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공격기로 이름은 고무고무 제트 포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타격 이후에 루피는 무리한 만큼 몸이 아이의 크기로 줄어들기도 했고, 여타 전투들과는 다르게 싸움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잠들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루피가 쓰러졌을 때 하필 바솔로뮤 쿠마가 루피 일행 앞에 나타나서 휩쓸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기어 포스입니다. 기어 포스는 레일리와의 2년간의 수련의 종합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어 세컨드의 폭발적인 신체 향상 능력, 기어 서드의 뼈풍선과 같은 원리에 몸에 두르는 무장색의 패기가 모두 통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현존하는 루피의 기술등 중 가장 강하며 칠무회 중에서도 머리 쓰는 거, 교활함, 악랄함, 파괴력, 기술, 악마의 열매 능력, 습득력까지 높았던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와 현재 원피스에서 밝혀진 현상금 중 두 번째로 높은 8억 6천만 베리의 샬롯 크래커를 쓰러뜨린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뼈가 아닌 근육을 부풀려서 힘과 동시에 고무의 탄성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몸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무장색의 붉은 피부가 전투에서 많이 이용되는 팔과 다리를 휘감게 됩니다. 고로 탄성과 단단함을 고루 갖춘 딱딱한 고무가 되는 건데, 외형적으로 우스꽝스러워서 상대방들이 일시적으로 얕보게 된다는 단점을 뒤로 하면 스피드, 힘, 거기에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무적 루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도플라밍고와의 싸움을 살펴보면 패기를 두르고 고무인 루피를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튕겨져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로 묶거나 공격을 해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동물계 혹은 초인계 능력자들과 싸울 때 기어 포스가 막강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춘 건데, 앞으로의 예상되는 전투들, 즉 눈앞의 빅맘이나 카이도와의 전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됩니다. 공격기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베라미의 스프링 열매와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는데, 생긴 것만 보면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고무고무 캐논 열매 같은 느낌입니다. 기어포스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준 기술은 고무고무 콩건으로 도플라밍고가 한 대 맞자마자 건물 몇 개를 뚫고 성 밖으로 날아갈 정도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다른 기술들과 같이 팔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날아가는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공격이 아니라 손이 단계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펼쳐져서 나오는 공격기입니다. 이후 고무고무 라이노 슈나이더라는 기술로 양발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펼쳐지는 공격을 보여주는데, 애초에 공격이 시작될 때부터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도플라밍고가 가만히 얼굴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기술은 약간 프랑키에게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기술인데, 고무고무 컬버린으로 일반적인 고무고무 총 같지만 일단 팔에 무장색의 패기가 둘러져 있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팔이 이곳저곳으로 꺾이면서 상대방을 추적해서 날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를 마무리했던 고무고무 킹콩건이 있는데요. 이건 앞서 사용했던 콩건에 이어서 기어서드와 같이 주먹 크기를 거대화해서 일격에 최대한의 힘을 쏟아붓는 기술입니다. 조로를 비롯한 많은 실력자들이 따르지 못했던 도플라밍고의 C를 파괴하기도 했으며, 도플라밍고는 물론이고 왕국의 집안이 아작날 정도였습니다. 이후 전투에서는 현상금 2위인 샬롯 크래커와 싸울 때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현상금인 만큼 루피가 기어 세컨드나 서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다 타격을 주지 못하자 기어 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는 샬롯 크래커가 계속 비스킷 병사를 생성하자 그걸 다 먹은 루피가 고무고무 풍선대와 같이 뚱뚱해진 상태에서 기어 포스를 사용하는데,
포탄을 튕겨내는 고무고무 풍선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타격에 루피의 본인의 무장색으로 휘감겨진 근육이 모두 상대방에게 튕겨지는 기술로 현상금 8억대의 샬롯 크래커를 한 방에 쓰러뜨린 기술이기도 하고 빅맘의 성까지 뚫고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기술인 만큼 기어 포스도 한계를 때때로 보여주는데 2년 전 루피가 기어 세컨드나 서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엄청난 스태미나가 소모될 뿐만이 아니라 패기를 몸에 지속적으로 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기의 소모까지 커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기술을 쓴 뒤에 최소 10분 이상은 패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도플라밍고와의 싸움에서 이 10분을 버는데 다른 멤버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무리 앞뒤 안 보고 덤비는 루피라지만 더 강한 해적들과 싸울 때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루피의 기어 세컨드, 서드, 포스였습니다. 앞으로 기어 포스 이후의 기술까지 분명히 더 나오긴 하겠지만 패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일단 나와야지 모든 기술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재미없다는 욕을 많이 먹는 원피스지만 얼마 전 공개된 상디의 과거부터 눈물나는 루피와 쌍디의 싸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재미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